24일 3시간 동안 129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포항시 죽장면에서 집계가 진행될수록 농경지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에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노선이 다음 달 열립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여객선은 초대형 카페리로 주의보급 파도에도 운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3시간 동안 129mm의 폭우가 내린 포항시 죽장면에서 피해가 집계될수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는 국도와 지방도 2곳, 마을 진입로 10개소가 유실됐고 주택 60채와 이밤장터, 죽장 목욕탕 등 상가 30동, 차량 25대가 침수됐습니다. 한편 7개 마을 1,500세대의 피해가 발생한 전기와 통신 두절은 현재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농경지와 농작물 침식 피해가 예상보다 광범위해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과 폭우 피해 현장에 지금까지 연인원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포항시 죽장면과 구룡포읍에는 해병대와 육군 장사대대 군장병 1,700명, 공무원 500명, 대구은행 등 자원봉사자 800명이 토사를 쓸어내고 가재도구를 말리는 등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인력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현재 포항과 울진, 강릉, 동해 등 4곳에서 8척이 운항하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포항 영일만항에서도 새 노선이 생깁니다. 군산 중국 노선에 투입됐던 초대형 카페리 여객선인데 높은 파도에도 운항할 수 있고 승용차 170대를 실을 수 있는 화물 처리 능력이 강점인데요. 울릉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교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70m에 폭 26m, 울릉과 포항을 잇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 뉴 시다오펄호입니다. 7,500톤의 화물과 1,200명의 승객을 실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운항을 마친 선플라워호보다 약 300명이 더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운항도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5m가 넘는 높은 파도에도 운항이 가능해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도 울릉도를 오갈 수 있습니다. 파도 5m에 운항이 가능하고 사계절 전천후 운항해서 승객 여러분들이 멀미 없이 운항 시간은 편도 6시간 30분, 기존 배들에 비해 3시간가량이 더 걸리는 건데 선사 측은 빠른 이동보다 관광에 목적을 둔 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연장과 세미나실 등을 조성해 배 안에서 문화생활과 단체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쾌속선들하고는 경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호텔이나 연수원 이런 쪽에 있는 마이스 시장까지 동해로 끌어들이는 관광의 트렌드의 큰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뉴 시다오펄호는 다음 달 16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울릉 주민들의 수건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울릉 관광의 새 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에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16명이 추가됐습니다. 강동면 철강업체에서 7명, 건천읍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4명, 용강동 육아공업체에서 1명이 발생했고 11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또한 포항과 울진에서도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각각 3명 나왔습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과 울진군 금강송면처럼 행정구역의 명칭을 그 지역 역사와 실정에 맞게 바꾸고 있는데요. 상주에서도 낙동면을 낙동강면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상주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만 수십 곳인데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 낙동면 일부 주민들이 현재 낙동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낙동강면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14년 일제시대 때 제정된 낙동이란 행정명칭보다 지역 관광 여건 향상과 현실에 맞게
낙동강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현재 건립된 낙담보와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수상레포츠 센터 등은 물론 건설 중인 청소년 해양교육원, 비즈니스 관상호관 등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데 있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낙동면에 정체성을 높이고 낙동강을 우리의 상주의 강으로 선점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낙동면 낙동리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낙동강 중심지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명칭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행정구역 변경 관계는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우리 낙동 매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 가반수장 지지할 경우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서는 군위 삼국유사면, 청송 주황산면, 상주 사벌국면, 경주 문무대학면 등이 당초 명칭을 역사와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이곳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부산까지 본류 길이만 525k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압록강 다음으로 긴 강입니다. 경북과 경남에서 낙동강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쓰고 있는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낙동면 명칭을 낙동강면으로 바꾸는 데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여러 지자체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는 시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거나 계획한 바 없고 유명한 강과 산 이름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쓰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통과되면 정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8만여 제곱미터에 1,863억 원을 들여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집적화 단지를 만들고 연료전지 시스템 성능과 내구성을 실증하는 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경북의 유교와 가야, 신라 문화권을 관광자원화하는 국책사업인 3대 문화권 사업. 전체 사업비 2조 원 중 4분의 1인 5천억 원 이상이 안동과 영주에 집중됐는데요. 이 두 지자체의 3대 문화권 사업을 운영할 민간 위탁 운영자가 어렵게 선정됐습니다. 한 해 수십억 원씩 예상되는 적자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안동시 3대 문화권 사업을 운영할 민간 위탁자가 지난주 선정됐습니다. 신청 저조로 3차 공모까지 간 끝에 단독으로 신청한 주식회사 안동 테마파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안동시는 유교문화박물관과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조성에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연간 46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안동 테마파크는 두 개의 특수 목적법인이 합쳐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을 전담할 대표 회사는 건물관리 전문업체인 에이스 종합관리입니다. LS그룹 계열사인 LS일렉트릭과 이원, 태안 등 대기업이 포함된 에너지 전문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안동 테마파크는 3년간 최대 8년까지 3대 문화권 사업장에 대한 일괄 운영과 312실 규모의 호텔과 상가 조성, 케이블카 등 관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안동호 수상택시와 헬기 투어로 육해공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숲을 배경으로 하는 야간 경관 조명 시설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연간 적자 예상의 46억 원 전액을 안동시가 보전해주는데 운영자는 에너지 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만큼 별도의 안동호 수상자원을 활용한 개발로 빠르게 흑자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입니다. 안동시와 안동 테마파크는 다음 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은 내년 5월에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 3대 문화권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이 어떤 중심지 또 그리고 안동 관광의 어떤 랜드마크로 활용해 가지고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시 3대 문화권 사업인 선비세상에 대한 위탁 공모에는
총 6개 업체가 지원해 제안서 평가를 마쳤고 빠르면 내일 우선 협상 대상자 한 곳이 선정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 33명의 독립유공자로 새로 선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3.1운동에 참여한 안동 출신 김종부, 김진휘, 임석현 선생 등 14명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7명에게는 건국포장을, 1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전국 독립유공자 16,900여 명 가운데 경북 지역 유공자는 2,300여 명, 14%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시설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죽장면 서포중학교와 포항보건고등학교가 당분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운동장과 본관 건물 1층 일부가 침수되면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 복구 전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포중학교는 11명, 포항보건고등학교에는 7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가을 장마가 잠시 물러나더니 30도가 넘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장맛비는 쉬어가지만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크게 웃도는 낮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남해안에 자리 잡고 있던 정체전선은 현재 제주도 남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할 텐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30에서 최고 100mm,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덕 28도, 울진이 29도, 포항 30도, 경주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대한 포항시민 백인 지지선언이 오늘 포항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성찬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와 장용선 포항민주평화광장 대표 등은 공정한 사회와 균형 발전, 국민 통합을 해낼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포항 시민과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 지진 피해 접수 마감을 앞두고 포항시는 오늘 포항지진 피해 조사단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